전번 시간에 백과사전에 중공의 백과사전에 우리 역사를 어떻게 훔쳐갔는가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삼천년 역사를 훔쳐갔는가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 중에서 단군조선부터 발해멸망까지 3260년은 완전히 자기 역사다. 국사다. 중국의 국사다. 그 다음에 계림도덕부 623년부터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까지 1272년은 반식민지다. 번속국가다. 라고 훔쳐가서 국사화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동북공정이란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동북공정을 알릴 때 KBS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지 말자. 역사 침탈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거기서 동북공정으로 너무 알려졌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1979년도에 물론 79년 이전도 지금 40년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79년도 이전에는 거기에 백과사전,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에 광만략에 비해서 모든 사람의 책에 다 고구리, 고조선은 조선의 역사라고 다 썼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방의 구화산지 이런 것까지 다 봤는데 거기에도 다 우리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아니기 시작한 게 1979년부터입니다. 개혁개방되면서부터 소수민족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95년까지가 저는 역사 침략 논리 형성과 기초 연구 단계. 여기까지는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왜곡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책 역사 침탈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지금 제가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반론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때 1차 국책 역사 침탈 추진과 완성기 대부분 그 사람들은 2002년 2월에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시작은 2001년 6월에 합니다. 역사 침탈 2차가. 그리고 2009년에 끝나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백서에서 제가 정확하게 밝힌 건데 다시 말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를 동북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역사 침탈의 4단계 중에서 한 단계,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단계 중에서도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동북공정이라는 건 프로젝트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역사를 잘못 인식하니까 이 전체를 다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이 요거 동북공정을 2002년부터 2007년으로 봤어요. 이따 제가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도 여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2007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시대에 구분하는 것은 곧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저는 경제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마르크스 사관이라든가 또는 독일의 리스트 사관을 했을 때 시대 구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동북공정 역사 침탈을 하자마자 딱 시대 구분을 했어요. 이 시대 구분 자체가 역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연구가 이 시대를 봉건사회로 볼 것인가 고대사회로 볼 것인가 자본주의 이전 단계인가 이후인가 사회주의와 공산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어떤 시대 구분에 저는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가진 자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단계 보면 2010년부터 2009년가 끝나고 보완을 합니다. 2016년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은 완전히 자국화로 국사화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전번 시간에 여러분이 본 겁니다. 자, 우선 1차 역사 침탈 완료. 제가 역사 침탈은 되지만 동북공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은 2001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1996년에 마다정이 고구리 문제를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 연구 과제로 정식 채택합니다. 그 이전에 역사 왜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 왜곡은 역사적인 걸 자기 위주로 쓴 게 역사 왜곡인데 이때부터는 국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독도 문제 같은 것도 옛날부터 독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업권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 국가가 해서 교과서에다가 그러면 독도는 일본 거라고 넣었다. 이때부터는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벌써 역사 침탈입니다. 예. 그걸 저는 침탈과 왜곡을 분명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면 1996년에 마다정이가 중국 병강사지 연구중심 주임인데 이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맡아요. 이 사람은 티베트 문제 아니면 위구르 문제, 몽골 문제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 이걸 맡았다.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고구리에 한 번도 논문도 안 쓴 사람이 맡았어요. 왜 그럴까? 국책으로 이제부터는 이걸 시작한다라는 징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해에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고구리 연구소가 섭니다. 그 다음에 1997년에 동북사범대학에 변강사지 연구중심 지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9차 사회경제 5개년 계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결과로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이라는 책을 냅니다. 5년 만에 연구를 해서 책을 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세 사람이 같이 냈지만 자, 이것이 1차 국책 역사 침탈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사람이 그냥 번역만 해놓으면 이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 뺏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고구리는 중국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도 보세요. 고대 중국 고구리사래요. 그럼 우리가 한국 이조사, 한국 고리사, 한국 신라사 이럽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오대사, 당사 이러지 중국 당사라고 안 쓰거든요. 근데 왜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라고 했을까? 중국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1차 고구리 역사 침탈은 완료됩니다. 저는 직접 제가 번역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래서 중국이 쓴 고구리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독자들을 위해서 저는 고구리를 못 썼습니다. 최근에 당당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책을 낸 여유당에서 책을 1000권을 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됐어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거의 10년,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다 안 팔리고 있어요. 1000권이. 우리나라 사람 책 안 읽습니다. 학자들. 고대사 연구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 당연히 봐야 돼요. 그래 중국이 우리 걸 얼마나 훔쳐갔어? 어떻게 갔어? 그럼 읽어야 될까요?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책값을 100원으로 이번 동북공정 백서는 100원으로 한 겁니다. 예. 책을 안 읽는데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해놓으면 뭐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을 쓰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책을 내가지고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내야 되니까 내는 겁니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읽히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100원이 나온 겁니다. 동북공정 백서락에서 100원이 된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 이런 1차 그게 끝나고 나서 1차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보면은 전국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가 처음 열립니다. 자, 여긴 통화사범대학에서 열리는데 통화와 집안에서 열리는데 여기 보면 현지 만주에 있는 학자들이 고구리 관계 영상 전부 동원됩니다. 근데 마대정이가 딱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프로젝트 하니까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휘를 하는 겁니다. 지휘를. 예. 그래서 전략과 전술, 공산당의 그 기본 강령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자들이 알고 있는 게 공식 역사 침탈, 동북공정, 이른바 동북공정이 2002년 2002년에는 이미 동북공정 시작해가지고 2월에 모여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할 때가 2002년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동북변경의 역사와 현황 시리즈 연구 공정인데 이 공정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공정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해요. 프로젝트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동북 프로젝트.
그래서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예. 자, 이것은 가장 주체를 이룬 게 중국 사회과학원이에요.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공산당과 그 다음에 전국 국무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인문 철학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본 싱크탱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두에 들어가서 중국 사회과학원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하고 플러스 동북 삼성, 길림성, 요령성, 흥령강성이 연합해서 조직한 겁니다. 자, 당시 외교부, 그 다음에 동북아역세단, 이런 데서 뭐라고 그랬냐. 학자들이 하는 거라요.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학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우리는 학술단체다. 거기는 학술단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처음에 ABC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척을 모르는 게 어떻게 이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02년 2월부터 7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6년이면 끝나요. 예. 자, 여기 이제 조직과 구성을 보면 중국 사회과학원 병강사지 연구 중심이고 국가가, 지방은 중국 공산당 동북삼성위원회 선전부예요. 이건 중국 공산당에서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8명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물론 마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뿐만이 아니라 신강 위구르 지역, 몽골, 원래는 몽골 사정입니다. 이 역사를 훔쳐다 소위 중화인민국 역사로 만든 최고의 괴수를 들라 그러면 마대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삼성 사회과학원 연구부분, 대학, 연구기관 일사불란한 겁니다. 각 대학에는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연구소 다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당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조, 그건 공산당 조직이란 말이에요. 당조. 이런 모든 조직을 활용해서 동북공정은 시작되었고 동북공정은 진행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증거를 대죠. 이건 거기서 나온 책에서 사진을 제가 딴 건데, 동북공정이 첫 학술대회를 엽니다. 아까 1차 고구려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2차 고구려 학술대회가 또 열려요. 이 통화사범대학은, 통화라는 데가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헐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 이 지역에 있는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2005년에 이미 고구려 연구소가 생겨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북공정에 제가 3인방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진만 봐도 제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역할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마대정, 총중앙대정, 길림성,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장보규, 이 사람 눈여겨봐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고구려는 염 황제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나온, 그리고 1993년도에 고구려 역사가 중국사라고 딱 들고 나왔던 경철업, 가장 고구려사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고 논문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다 또 고고학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용의 주도하게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3년도 이것을 갖다 저는 동북공정도 세 단계로 나눴어요. 이거 첫 단계로 봤습니다. 발해국사가 나오고, 자, 이 책을 보세요.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 앞에 나왔죠. 총론이. 이때 송론이 나옵니다. 이 송론도 제가 번역을 했어요. 동북공정 고구려사. 이 책도 아직 절판이 안 되고 초판 찍어가지고 그대로 안 팔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계절 출판에서 만들었는데도 안 읽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논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깁니까? 연구를 해서. 예. 자, 이 발해사와 고구리사는 이것으로서 침탈이 사실상 완료됩니다. 논리 끝. 그 다음에는 다지기 작전이에요. 사실 동북공정이라는 게. 이미
동북공정 우리한테 알려졌을 때는요, 이미 1, 2차가 다 끝났던 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연구 시리즈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동북병강, 병강이라는 게 이제, 예, 영토에 관한 겁니다. 국경 문제 연구, 고대민족 연구, 호태왕비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이 2002년, 2003년대에 다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개토 태왕비를 제일 먼저 세계에 알린 게 일본의 밀정이에요. 탐정. 육군 장교예요. 예. 우리가 심리전에서 치면요, 전쟁은 지는 겁니다. 역사 문제예요. 그럼 혹시 이 동북공정에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해야 될 사람이 육해공군이다 하면 여러분 이해가 가겠어요? 육해공군 내에 동북공정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소가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전술과 전략이 없는 겁니다. 장기적인 전술과 전략이. 예. 그런데 여기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뒤에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2년이 된 2003년 10월 12일 KBS 1호 스페셜에서 한중 역사전쟁 고구리는 중국사인가라는 소위 1호 스페셜 프로가 나갑니다. 이건 대단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제가 이현식 PD하고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현식 PD하고 같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문제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월에 병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가 발표가 된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 우리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역사전쟁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 쓴 겁니다. 한중 역사전쟁이라는 말을. 이게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멘트를 했냐면 14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에들인 우리가 또다시 어리석게 대처한다면 그 고구리 역사마저도 잃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고구리사를 세계사를 통해서만 접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비통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 작년 교재입니다. 이것은 역사 침투는 완성됐고 그 역사는 자국의 국사로 만드는 중이에요. 지금 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그쪽으로 넘어갔어. 이게 사실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27년에 이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전쟁이다, 우리는 열심히 뜁시다 했는데 여기 와서 우리는 뺏겼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심정은 그야말로 저는 피폐하는 심정으로 그 과정을 보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거국적인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예. 그래서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국민들로부터 한중 역사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예. 여러분 대강 기억이 날 건데 누구한테 잠깐 들으니까 아니에요. 벌써 27년이 돼가지고 2030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에게 들어가서 보면 그쪽 그냥 쓰는 거예요. 예. 제가 동북공정 백서를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우리 정부에서 그냥 모르고 적당히 눈치 보고 사대주의로 지나가더라도 어느 날 중국이 멸망해서 동북상sem이 독립하려고 그럴 때라도 누가 보고 여기는 우리 역사였구나 하고 다시 시작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백서를 쓴 거예요. 그 사실을 다 기록해 놔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뺏겼는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전쟁이 시작해가지고 1년도 못 돼가지고 막 들고 났어요. 우리가 막 을지문독 장군 옷을 입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떨고 굉장했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40대 50대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왕이 부부장이 와가지고 외교 교섭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중공은 고구리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떠들면 안 되니까. 지금 시조도입니까? 구남도다 이런 데 해놨는데 우리가 떠들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부부장이 와가지고 살살 눈을 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가서 외교부에서 고구리를 싹 지워버렸어요. 삼국시대 우리 역사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그래 놓고는
백제와 신라는 할거 정권이다. 국가라고 안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위가 가서 이렇게 국가에 섰는데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자, 7월에 중공에 있는 고구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오니까 대대적으로 고구리 사는 중공의 역사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다고 선전을 시작했어요. 자, 세계유산. 고구리 우표. 예. 그 다음에 고구리 유적이 다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고구리는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구리와 왕건이 세운 구력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딱 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7월 난리가 났어요. 이때부터 4월, 7월 들고 이제 다시 들거나 어마어마하게 들고 일어났어요. 예, 다시 뜨거워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8월에 다시 우다웨이가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유명한 5가지 구두양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고 나니까 고구리 문제가 다시 완전히 수면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냄비 근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판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자, 옥외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정치 문제화하지 않을 것. 이거 우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들면 정치 문제화한다 이렇게 막 그쪽에서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결은 학술 교류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떤 주소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학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우리가 들고 나왔다. 그건 뭐예요? 역사 뺏어가는 거 중단하라는 거죠.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학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서로 논의를 해서 더 이상 고구리, 고조선, 그 다음에 부여, 발해 역사가 자기 거 아니게끔 중단시키는 것이 소위 학술적으로 해결인 거예요. 그러면 다 뺏어갔어요. 수도권까지 다 와가지고 서울만 남았는데 휴전을 해. 그리고 해결이 된 겁니까? 예. 그와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학술대회에서 뭐라냐면 너희들 여기 쳐들어온 건 원래 너희 땅들이 아니니까 물러나야 돼. 압록강 밖으로 가 해야 되는데 학술 해결은 이거예요. 학술 해결은 뭔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중화임무 이중 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앞과 뒤로 나눠서 앞에서는 국가팀이 중국사회과학원, 과학연구소, 민족연구소, 고고연구소, 세계사연구소, 청사연구소가 합해서 병강사지 연구 중심과 중앙에서는 중국 병강사지 연구 중심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무마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학술회의는 바로 그와 같은 표면적인 제스처였어요. 물론 다음에 보겠지만 거기서라도 문제를 제대로 제기했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지방팀이, 여러분 지방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동북 삼성이. 중국 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선전부, 흑룡강성 사회과학원과 각 대학연구소,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 길림성 사회과학원 각 대학연구소, 중국 공산당 요령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각 사회과학원과 각 대학연구소.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앞뒤만 얘기해주고 이 뒤에는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1억이에요, 1억.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이 1억의 인구가, 우리의 배가 넘는 인구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구체적으로 국가팀이 이제 앞에서 1차 비공개 학술회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연구재단이 이걸 맞아가지고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인 가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북공정 100세 자세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5편 발표하고 그쪽에서 5편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우리들은 학술대회를 했다들 안심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중국어 학술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지들이 뭐 원래 지들 역사도 아닌데 뭐 어떡하겠어? 하고 그냥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 북경에 가서 발표한 논문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5편 논문 중에
동북공정이라는 게 고구리 사회에 뭐합니까? 고구리는 한나라 땅에서 세워졌다. 고구리는 지방정권이다. 조공을 바쳤다.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다 하는 것에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야 됐어요. 단 한 편의 논문도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역사 침탈이 시작한 2001년도부터 소위 그런 문제를 다뤘던 그쪽 논문을 인용한 것도 한 편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중 역사전쟁에서 한국 측의 대표로 갔었던 팀들은 싸우러 간 겁니까, 이게?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학술류의 성격이 나옵니다. 마대정이가 개막식 연실에서 이 얘기합니다. 화의부동하고 구동존의해야 된다. 화의부동이라는 것은 논어에서 군자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도 화목하게 지나고 소인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시 김정배 이사장, 그 다음에 대외협력시장이던 군하의 선생, 이런 사람들이 가서 상의해가지고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는 군자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낸다 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화목하게 제목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는지 아세요? 구동존의 했어요. 구동존의. 구동존의라는 것은 뭐냐면 1955년도 4월 1일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주울레가 내놓은 처음 원칙입니다. 서로 의견이 같은 것은 논하고 구동,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건 다른 것은 그냥 밀어놓자. 얘기하지 말자. 자, 그러면 이것은 중공의 대표적인 외교 전략의 주무기입니다. 이게. 그게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구동, 고구리 문화의 역사적인 가치. 그 다음에 고구리는 한나라의 경내에 건국하였다. 고구리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지방정권이다. 수단과 고구리의 전쟁이다. 이런 문제들은 전이에요. 아까 역사적인 가치는 구동, 같은 거니까 문화적인 가치만이에요. 고구리는 훌륭한 나라였다. 고구리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고구리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한나라 경내에 있으니까 자기 역사다. 독립국가 아니라 지방정권이다. 수단과 고구리 전쟁은 국내전이다. 이거 단 한 편의 논문도 없습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소위 역사 전쟁입니까?